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4년 일본에서 변화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은 현재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만 해도 방문자 수가 308만 명으로 급증해 2019년 3월에 비해 111.6% 증가하며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의 유입으로 일본의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가 초래됩니다. 예를 들어 스이카와 파스모 등의 교통계 IC카드의 편리한 기능을 도입하는 등 당신의 여행 체험을 충실하게 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을 앞두고 당일 여행자에게 인기가 있는 특별한 이벤트가 몇 개 준비 중입니다. 한편富士산 주변 관광에 대해서는 입산 제한이나 사전 예약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富士山에 인기 있는 포토스팟에 새로운 제한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는 최신 정보를 10개로 정리해서 정리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것으로 당신의 일본 여행은 더 쾌적하고 더 즐거운 것이 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웰컴 스이카 모바일입니다. 스이카는 여행자에게 필요 불가결하며 대중교통,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 판매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스이카는 일부 역에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웰컴 스이카 모바일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앱에서 스이카를 발행하여 충전할 수 있으며 도착 즉시 교통을 이용하거나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에 대응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180일이며 현재 물리적인 웰컴 수호커의 유효기간은 28일과 비교하면 기간이 깁니다. 그러나 잔금 환불은 없기 때문에 소액 충전은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폰과 애플워치 사용자만 이용 가능하며 아쉽게도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다른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카드의 정보에 대해서는 이전의 비디오를 봐주세요. 여러분 중에는 기존의 모바일 스이카와는 무엇이 다른지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례로 일부 신칸센에서 사전에 표를 사지 않고 승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발표된 구체적인 지역은 도호쿠, 아키타, 야마가타, 조에스, 호쿠리쿠 신칸센 자유석입니다. 이것은 매우 편리하며 본 서비스는 2025년에 개시될 예정입니다. 업데이트가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스이카와 파스모는 중력입니다. 앞장에서 말했듯이 일본 여행의 스이카와 파스모 등의 교통계 IC카드는 필요 불가결합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이러한 카드의 이용을 정지하고 대체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으로 규슈의 구마모토 현이 2025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을 검토 중입니다. 실제로 몇몇 나라에서는 이미 이 대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나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본 대처를 활용했을 때는 정말 편리하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구마모토에서의 도입이 성공하면 이 아이디어는 일본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아이디어는 여행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교통계 IC 카드 구매의 필요성을 없애므로 현재의 반도체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업데이트가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신칸센의 다이나믹 프라이싱입니다. 이미 호텔이나 항공권에서는 채용되고 있는 다이내믹 프라이싱이 일본의 철도 서비스에 도입됩니다. 이 아이디어는 날짜와 시간 등의 수요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의 첫 도입은 하카타와 구마모토 간 규슈 신칸센으로 특히 인터넷 할인 티켓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2024년 7월부터이며 표준은임 3,800엔 대비 3,400엔에서 4,200엔 사이로 가격이 변화합니다. JR 규슈에 따르면 이 아이디어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혼잡이 적은 여행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처가 성공하면 일본 전북의 신칸센과 다른 철도 서비스에 다이내믹 프라이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업데이트가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교토 특급 버스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교토 급행 버스의 운행 안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번 비디오에서는 구체적인 경로와 가격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서비스는 관광객용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교토의 주요 관광지에만 직접 갑니다. 이것은 교토 시내의 오버 투어리즘을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입니다. 구체적인 경로와 소요 시간입니다만 교토역에서 기요미지데라까지 10분, 기온까지 13분, 긴카쿠지까지 24분입니다. 버스는 시간대와 노선에 따라 다르지만 약 8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500엔으로 저렴합니다. 교토의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원데이 패스와 스이카와 파스모 등의 교통계 IC 카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서비스가 관광객에게 있어서 교토 여행을 더욱 쾌적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추천합니다. 부디 이 서비스를 활용하여 교토 여행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유인 티켓 센터 업데이트입니다. 일본에는 440개의 유인 티켓 센터가 있어 미도리노 마도구치라고 불리며 신칸센과 특급 열차 티켓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JR 동일본은 2021년에 2025년까지 이러한 카운터를 약 70%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이러한 카운터의 일부는 심각한 혼잡에 노출되어 있어 여행자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티켓 센터 옆에 발매기는 있습니다만 처음 이용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조작이 어렵고 유인 카운터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2알동일보는 삭감 계획을 일시적으로 중지해 이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티켓 구매 대기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입니다. 단, 이 변경은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와 특정 역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후지산 등산 사전 예약 시작입니다. 해발 약 3,700m의 후지산은 일본의 최고봉일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숨바뀌는 경치와 자연의 아름다움은 1년 내내 전 세계의 관광객을 매료시킵니다. 그러나 제 이전 비디오에서 말했듯이 오버 투어리즘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것은 과밀화와 환경 문제로 이어져 등산객과 후지산 생태계 모두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하루 등산객 수는 4,000명으로 제한되며 등산료 2,000엔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4년 5월 20일에 사전 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확인한 6월 11일 시점에는 아직 많은 날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처음 실시되기 때문에 예약이 얼마나 빨리 채워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 중에 후지산에 오를 생각이라면 빠른 예약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4년 후지산 등산 시즌은 7월부터 9월 상순입니다. 이 날짜들은 반드시 기억합시다. 일곱 번째는 후지산 포토 스팟 제안입니다. 후지산의 인기 포토 스팟 중에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주목받아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쇄도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에 대해 두 가지 장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편의점 노선으로 빌딩 위에 후지산이 있는 것 같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도로를 횡단하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법 침입하는 관광객이 현지 주민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후지산의 조망을 차단하기 위한 검은색 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구멍을 내거나 옆에서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도 발생하고 있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후지산으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알려진 후지산 드림 브릿지입니다. 2023년 11월경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어 외국인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여기도 안타깝게도 사진을 찍기 위해 도로를 건너 중앙 분리대에 들어가 위험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 정부는 중앙 분리대로의 접근을 막기 위해 1.8m의 펜스를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지역 주민이 살고 있는 장소가 나쁜 영향을 받아버리는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들은 소수의 여행자만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모든 여행자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시부야에서 노상 음주 금지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야매 음주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부터 시부야에서는 길거리 음주가 금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는 이 금지령은 10월 말 할로윈 기간에만 시행되었지만 연중 규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변경의 주된 이유는 시부야의 쓰레기 버리기, 소음, 교통방해 등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규제가 해제된 이후 일본인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일본만의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는 로마의 스페인 계단에서 먹거나 마실 경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시부야에서는 현재 벌금은 계획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9번째는 외국인 가격 업데이트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고액 상품의 등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예를 두 가지 관점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불공평한 가격 책정입니다. 예를 들면 시부야에 카마테바쿠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해산물 요리 60가지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외국인은 7,678엔이지만 일본인은 1,100엔 싸게 6,578엔입니다. 두 번째는 언뜻 보기에 눈치채지 못한 가격 설정입니다. 외국인 전용 메뉴를 개발하여 보다 비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규동 체인으로 유명한 요시노야에서 약 100점포에서 관광객을 위한 인바운드 메뉴를 도입했습니다. 가격은 2,000엔에서 2,500엔입니다. 이것은 일본 기준으로는 상당히 비쌉니다. 저는 일본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관행이 존재하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 하와이의 다이아몬드 헤드, 태국의 와포 사원의 입장률은 현지인과 외국인의 가격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많은 일본인이 엔화 약세에 따른 물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을 차별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댓글창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10번째는 일본의 불꽃놀이 정보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일본은 계절 내내 많은 인기 있는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름 이벤트 중 하나로 불꽃놀이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2024년에 예정된 3가지의 인기 불꽃놀이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아사쿠사 근처의 스미다 강가에서 열리는 스미다 강 불꽃 축제입니다. 2만 개 이상의 불꽃이 여름 하늘을 수놓아 일본 최대이자 가장 오래된 불꽃 축제입니다. 일정은 7월 27일입니다. 잊지 말고 달력에 표시합시다. 두 번째는 일본의 3대 불꽃 축제 중 하나로 니가타 현에서 개최되는 나가오카 불꽃 축제입니다. 저도 코로나 전인 2019년에 참가했습니다. 이곳 불꽃놀이에는 각각 주제가 있어 마치 웅장한 쇼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정은 8월 2일과 3일입니다. 이쪽도 잊지 말고 달력에 표시합시다. 세 번째는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미나토미라이 불꽃놀이입니다. 요코하마 해변의 음악에 맞춰 아름다운 불꽃이 밤하늘을 누빕니다. 일정은 8월 5일입니다. 이쪽도 잊지 말고 달력에 표시합시다. 여름 불꽃놀이 이외의 행사나 기타 지역 행사 정보에 대해서도 희망하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른 비디오의 작성을 검토합니다. 2024년 일본에서 변화한 여름까지 새로운 것들은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